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성구 건선 2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의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수원시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수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시정 목표와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수원시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 등을 11개가가 임대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행정 효율성과 연계하여 그 피해가 오롯이 수원 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 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8대, 9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자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변화하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장님, 특례시를 대비한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업무 공간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혹여나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실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공간 부족 때문에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먹구구식 혈세를 투입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의 현황과 본청 공간의 부족에 따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 재임 기간 중 매년간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등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125만 수원시 인구에 맞는 시청사 업무 공간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내부 조직 규모 확대와 업무 공간 마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 또한 공무원의 조직, 근무 환경, 후생복지 등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열악한 수원시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애청살이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 소외감 등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원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가장 면밀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계획하며 우리 시에 위치한 7개의 기관을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C군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에 사전 협의 없는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을 발족하여 수원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원 등과 힘을 합쳐 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정책을 고수하며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은 경기도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침해당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정치적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 접근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수원 시민은 대체 이 절박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기관이 이전하면 70%의 인력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불안감에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수원 시민들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2019년 연말부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이전은 2년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 공공기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객관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숫자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는 사전 대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서일고 애양강 고치기식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의 시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수원시 차원의 정책 연구 현황과 연구 시기, 연구 결과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경기도의 공정한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우리 수원시가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125만 수원 시민들은 늘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근본 회기를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가 당면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의하신 문병근 의원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가 광역시 규모로 성장했고 행정 조직과 공무원 수가 확대되어 그에 따라 1987년 본관을 또 2006년에는 별관 청사를 건립하였고 별관 청사에 2008년에 1층 또 2011년에 4층 2013년에 2층과 3층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해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증축이 어려워지고 공간 확보가 포화되자 청사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했고 이후 현재까지 11개 부서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청사 공간과 시의회 공간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시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고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시의회가 이전하면 본관의 기존 시의회 공간을 시청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는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기준 면적은 광역시 기준이 59%에 불과해서 본관 전부를 시청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준 면적을 또 초과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특례시 조직 체계 및 조직 규모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에 따라 적정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조숙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아직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특례시 조직체계 및 조직 규모로 업무 공간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 현황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본청은 2실 7곡 59객과 234팀으로 의회 사무국을 제외한 본청 현원은 1206명이며 수원시 공무원 현원 3546명의 34%에 해당됩니다. 본청 소속이면서 시청사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징습과 특례시 전담 추진단 등 총 11개 부서, 현원은 157명으로 본청 현원의 13%에 해당됩니다. 다음 재임 기간 중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설된 체납세 징수단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총 11개 부서에 13억 1,634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수원 특례시 추진 및 내부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 공간 마련과 관련돼서는 내년 1월 수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특례시 조직 체계와 조직 규모 역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업무 공간은 시의회 청사 완공 후에 본관 3, 4층을 리모델링하면 임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1개 부서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 3, 4층 모두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면 법령에 의한 청사 기준 면적인 22,309제곱미터를 2,281제곱미터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례시로 확대될 행정조직과 인력을 수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한정된 업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신설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전체 27개 기관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원시에 16개, 그 외에 9개 시군에 11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기 남부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3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남부권 도민과 수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산, 부지 활용 등 경기도 점검 검토 사항과 결정 사항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 창구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 수원시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근거로 조례와 정관이 있고 또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법률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하여서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위임했음에도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전 결정 과정에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 우리 시와 지역 주민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 임직원 등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덕한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점부터 수원시는 사전 대응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9월, 2021년 2월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발표된 이전 기관들은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지부나 센터 형식으로 기능 유지가 예상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균형 발전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별도의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인원의 규모도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기 융합타운의 신청사를 건립 중이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대단도 포함되었고 또 두 기관은 공공적 성격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계획을 허용해 준 것으로서 이후 민간시설 등이 입주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들이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예상 손실 최소화와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분석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 현안 회의와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각도로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지사와 또 찬반 토론이 그 경기도에서 있는 것으로 예상돼 있어서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부지 활용 계획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밝혀드립니다. 네, 염성시장님 답변 시간이 10분 초과되었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나 시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